새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 검토되는 걸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종 후보군 3명을 압축했는데 오영준 서울고법부장판사,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판사입니다. 그런데 이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라서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힘 나경원 의원은 잠재력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 아니냐. 주진우 의원은 낯간지러운 보훈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을 그었고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거냐,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이 된다는 거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 이제 방금 서울고법에서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우리 18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한 걸로 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보입니다. 자, 설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포함해서.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뭐 해석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추후 지정이거든요. 언제 열릴지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5년 이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시한이라는 게 없으니까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마 뭐 재판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방탄 3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뭐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게 그 자체가 어떤 위헌적 요소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모두 다 중진된다? 그건 너무 특권을 입법적으로 해소를 해버리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꼭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재판 받지 않아. 나는 잘못된 저는 목적을 갖게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회에서 한다? 그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에서 이건 재량으로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만 걸려 있는 공선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추정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범이 있는 재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범들이 있는 재판에서 입법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헌법소원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84조 해석 문제가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84조 해석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를 의혹을 제기하는 의혹이 아니라 이런 기자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 충돌이 된다는 거죠?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이해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건 대통령실의 좀 자질 문제라고 좀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는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헌법재판관은 아직 지명한 건 아닙니다. 지금 세 분의 이제 후보자가 좀 검토는 되는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대통령 몫으로 2명을 지명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 지명자에 들어갈지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 충돌 상황이 지금 뭐 명확하다, 뭐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 태도가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이 이런 거죠. 그러면 정치인에 대해서 개별 사건을 담당했던 뭐 법조인 출신의 어떤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앞으로도 불공정하게 뭔가 공직 생활을 할 것이다. 또는 뭐 헌법재판관이든 뭐 또는 뭐 어떤 뭐 공직에 가게 됐을 때 결국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을 개별 사건 맡고 변호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불공정하게 하겠네라는 것을 전제해서 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이해충돌 상황이 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벌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제 대답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좀 고려해서 봐야겠다. 자, 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댓글에. 자,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행보라고 보임,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승엽이 뭐가 문제냐, 조작 수사로 마녀 사냥 당하는 이재명 대신에 싸워준 정의로운 변호사인데 왜 안 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조희대와 쥐기현이 하는 짓을 봤을 때 이승엽 지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이승엽이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스스로 받지 않을 거라 본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냐? 제1야당으로서 전투력 상실됐냐?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네. 오늘 그 제가 이승엽 그 후보자 아니죠. 하여간 그 검토 논평 냈습니까? 중단하라라는 논평을 당 대변인 명의로 냈고요. 어떤 가만 내용입니까? 있진 않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좀 전에 고법이 그렇게 판단 결정했다는 네.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법부는 독립돼야 하는 거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을 심리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은 정말 저 사람은 누구 편도 아니구나. 그냥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구나.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문재인, 김명수 체제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 인권법 그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임명이 됐고 민변 게다가 이번에 또 마은혁 재판관 그렇게 그 비판이 거셌던 사람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통령을 사건을 변호했었던 세액 사건이나 그런 사람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구나.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신뢰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이제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미 이재명 그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도 대장동 변호사 5명을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5명이라고 다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이라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대변해 줬었던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무슨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를 또 자기 사건 변호했던 변호인한테 준다. 그분이 훌륭하든 안 하든 이것과는 관계없이 그렇다면은 일단 배제하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지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에 재판 정지는 해야 한다고 본다. 방금 고법 판단이 옳았다. 그럼에도 유권자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 주셨어요. 또 헌법재판소는 삼권 분립 조직인데 거기에 본인 인사를 꽂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승엽 변호사 그 논란 관련해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적 자리를 대신해서 부당 거래한 거라는 소지가 농후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과한 비판 같고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뭐 야당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적 친분이 있는 동기든가요? 이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 그것만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이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있어서 저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지금 시점에 되는 게 맞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제 뭐 같은 기조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 야당에서. 그러나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자꾸 무슨 국정의 중심에 서서 뭔가 이게 뭐 국정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듯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국정을 흔드는 게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재판 연기는 지극히 당연하고요. 헌법 84조에 따라서 다른 재판들도 연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굳이 네. 형사소송법 개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럴 거면 헌법재판소 차라리 없애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